1987년 미국에서 개봉한 레너드 니모이 감독의 코미디 영화인 새 남자와 아기라는 옆에 영화가 있습니다. 198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1985년 프랑스에서 먼저 제작된 새 남자와 아기 바구니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2년 뒤인 1987년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옆에 이제 프랑스. 이제 이거를 리메이크해서 나온 거죠.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자면, 뉴욕에 사는 새 남자, 그러니까 직업이 배우인 잭, 그리고 건축가인 피터, 그리고 만화가인 마이클이 사는 집에요. 어느 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를 우연찮게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영화예요. 새 남자와 아기. 당시 이 영화는요, 개봉하고 바로 북미 박스 오피스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흥행이 된 영화인 거예요. 그리고 개봉한 지 3년이 흘렀을 때 1990년대에는요, 비디오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가 비디오로 출시된 후에 비디오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극장에서는 그냥 지나쳤었던 장면들을 이 비디오 테이프로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 화면 안에 이상한 것이 목격이 된 거예요. 이 화면 안에서 목격된 이상한 장면은요, 지금 옆에 장면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을 것 같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Look at the way she's looking at me. For a moment there, I had her laughing. Yeah, just like me, huh? 다시 한 번만 볼게요. Darling, I see you. Oh, she's so lovely. What's her name? Mary. Mary. Oh, Mary. Look at the way she's looking at me. For a moment there, I had her laughing. Yeah, just like me, huh? I'm so serious.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은요, 새 남자가 키우게 된 아기가 잭의 딸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잭의 어머니가 새 남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방문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잭의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인데, 잘 보시면은 화면 좌측 커튼 사이로 보이는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 형체가 등장을 해요. 지금 이제 걸어갈 때 보시면 커튼 뒤로 소년 같은 무언가가 서 있는 게 보이시죠? 당시 이 소년은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영화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디오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요, 어머 저거 뭐야? 어머 저거 뭐야? 저 뒤에 저거 뭐야? 귀신인가? 어머 귀신인가 봐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화는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년의 유령이 영화에 찍힌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게 되면서 이게 더 나아가서는 소년의 유령이 영화 속에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이 유령이, 이 귀신이 왜 이 영화 속에 찍힌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연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영화에 찍혔다 이거죠. 당시 이 영화의 주 배경으로 사용된 아파트, 그러니까 새 남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죠. 주로 촬영했던 이 아파트에서는요, 불과 몇 년 전에 실제로 9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아이가 바로 그 9살 사망한 그 아이의 귀신이다. 그 아이의 귀신이 차마 하늘로 떠나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서
영화 촬영 카메라에 찍혀서 모습이 남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나돌았어요. 아, 그 어린 소년이 한이 맺혀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간 거다. 그래서 영화 장면에 찍혔네.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돌게 되면서요, 당시 실제 아파트에서 죽은 9살 소년의 엄마는요, 영화 제작사를 찾아가가지고 제작자한테 소년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작사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영화에 나왔다. 그 부분을 삭제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하늘로 못 가고 찍힌 것 같다고. 우리 아들이 분명하다고. 아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제발 아들이 등장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좀 잘라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작사를 찾아와서 요청까지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작사 측에서는요, 이미 뭐 극장 개봉했고 뭐 비디오 발매까지 다 됐는데 그것도 언제 회수해가지고 그 장면만 다 잘라내고 앉아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이미 비디오로 다 나가서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어머니의 말 하나에 그 장면을 다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안하다고 거부를 했다고 해요. 이 9살 소년의 어머니는요, 그 이후에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오프라 윈프리 쇼나 아니면 뉴스쇼, 미국의 각종 TV 프로그램에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출연을 시도했대요. 그런데 출연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방송국 측에서 안 된다고 거절이 됐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사 측에 아이의 장면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TV에 나가려 했는데 그것도 되지가 않았고, 죽은 아이의 모습은 계속 눈에 아른거리고 하다 보니까 이 엄마는 후에 정신병원을 입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지금까지 해드린 모든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 사람들까지도 궁금해서 다시 비디오를 구매해서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 남자와 아기라는 영화는요, 개봉 당시보다 더 큰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디오로 발매되고 나서도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제작사 측에서는요, 화면 속에 찍힌 거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소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품. 제작사에서 말한 그 소품이라는 것은요, 이 영화 속에서 직업이 배우로 나오는 잭이 광고를 촬영하는 장면에 쓰기 위해서 잭의 모습을 실제 크기로 그대로 만든 사진판이라는 거예요. 촬영장에서 소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스텝의 실수로 잭의 사진판이 의도치 않게 화면에 그대로 담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입간판. 그 우리 유명한 통신사 입간판 있잖아요. 설연. 예를 들면 설연이 영화를 찍는데 그 영화 안에서 소품 스텝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 설연 입간판이 영화 극 안에 흐릿하게 찍혀버린 거예요. 저게 설연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흐릿하게 입간판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흐릿하게 보이니까 사람 크기의 무언가가 커튼에 가려서 찍혀져 있으니까 귀신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작사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 안에서요, 이 새 남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가 주 배경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파트는 몇 년 전에 9살 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사 측에서는요, 그 아파트, 솔직히 저희가 영화 극 안에서는 그 아파트에 실제로 가서 찍은 장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그냥 세트로 만든 세트장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당연히 화면에 찍힌 아이도 그 죽은 9살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9살 아이가 애초부터 그 아이의 귀신 영혼이 세트장까지 찾아와가지고 찍힐 리는 없잖아요.
차라리 진짜 그 아파트에서 찍었다면은 아 뭐 영원히 떠나지 못하고 있나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거기서 안 찍었대요. 세트장에서 찍었대요. 영원히 찾아올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작사 측에서는요, 뭐 실제 그 아파트에서도 9살 아이가 죽은 사건도 없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제작사 측으로 찾아온 죽은 엄마라는 그분도 애초부터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작사 우리한테 뭐 찾아와가지고 뭐 9살 아이의 엄마라고 하면서 뭐 지워달라? 뭐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은 그냥 귀신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 애초부터 영화 제작사라는 이야기가 나돌게 돼요. 지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작사에서 돈 벌라고 꼼수 부린 거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작사에서 귀신 해프닝이 생겨서 화제가 되려고 입간판 같은 거를 화면에 보이게 찍었고, 그리고 귀신이 찍혔다라는 식으로 몰아간 거죠.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었다 어쨌다 저쨌다 모든 이야기를 제작사 측에서 만들어낸 거다. 왜? 돈 벌라고. 실제로 여러분 1939년도에요. 개봉한 영화인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이 영화 안에서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목을 맨 사람이 화면 속에 등장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영화는 엄청난 흥행이 됐습니다. 화제가 되고 흥행이 됐어요. 지금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 목을 매 자살한 장면이 이렇게 담겼다. 이러면서 화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 목을 맨 사람이 아니라 큰 새였다고 해요. 소품용 큰 새. 큰 새가 우연찮게 찍힌 거였대요. 소품용.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목을 맨 사람이 찍힌 영화가 오즈의 마법사이다 라는 게 박혀버리면서 또 그로 인해서 오즈의 마법사는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새 남자와 아기 제작사들 또한요, 이 괴담 마케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세게 나왔어요. 실제로 새 남자와 아기가 귀신 소동으로 이 영화가 비디오로 다시 한번 흥행이 됐을 당시, 그러니까 1990년대 그때가 이 제작사 측에서 새 남자와 아기 2 개봉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막 귀신 화제가 됐을 때가 이제 2, 새 남자와 아기 2가 개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이 새 남자와 아기를 연출한 이 레너드 니모이라는 감독은요, 우연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부러 연출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연일 뿐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무슨 우리는 괴담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냥 이런 장면이 우연찮게 찍힌 건데 언론에서 과장돼서 기사를 뿌리면서 이렇게 일이 커져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과장되게 뿌리면서 일이 커져버렸다. 제가 오늘 이 미스테리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우리나라 미스테리를 다루는 그런 여러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귀신 사건이나 이런 걸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본 TV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쪽에서는 그냥 미스테리한 무언가가 찍혔다라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런 게 찍혔습니다. 귀신이 찍힌 걸까요? 딱 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의 뒷이야기, 밝혀진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밝혀진 이야기에 대해서 나온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뒷이야기가 이런 게 있었구나. 결론은 입간판, 서품용이었었던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흥미로워서 가지고 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 남자와 아기,
이 영화 속의 귀신 소동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